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도대체 뭘 사야 되는가? 오늘 사실은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어제 반도체를 좀 보다가 좀 묘한 걸 하나 발견을 했었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매매가 없더라. 그쵸? 기관들의 외국인들 매매가 없이 일단 방향을 좀 잡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물량을 줄이는 그러한 타이밍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오늘 이제 눌림이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눌림이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참고는 해두시고 봐주셨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정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종목들의 강세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급하게 공략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를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조금 눌리고는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조금은 조정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문자 하나만 좀 보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보고 LS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 넥스티는 좀 멈춰져 있고요. 자,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조금 묘한 거는 한국항공우주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한일바 다일전 홀딩으로 대응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일 저가 이탈전 홀딩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네이버가 올라옵니다. 4% 정도 올라오는데, 네이버는 사실 트리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고, 최근엔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패턴 움직이는 자리 자체가 이전에 강한 저항선 근처에 지금 위치를 하면서 패턴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뭐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르면은 패턴 상단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패턴 상단까지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이 와서 저쪽도 오고 이쪽도 오고 좀 당혹스러운데 컴퓨터 카톡은 지우도록 할게요. 무음으로 바꿔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묘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하나비전이 있는데, 하나비전의 저항은 여기죠. 왜 여기인지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체크. 여기가 저항이죠. 오늘 저항선까지 와서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한번 멈췄다가 가는 것까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멈췄다가 가는 것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될 걸로는 보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올라오고 있고요. YC 동성화인텍 올라오고 있는데, 동성화인텍은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현대차는 오늘 돌파하자마자 깨진 거예요. 항상 돌파하자마자 깨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오늘 저가까지 지금 깨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멈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일단은 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패턴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임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반등.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과 이제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서 대통령 잡아오니까 중국은 그럼 대만 가서 대만 총통 다 잡아와도 별 얘기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건 좀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중국보다 미국이 더 깡패라서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오늘 일단 반등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추세 부분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있고요. 기술적 반등 돌파긴 한데 일단 오늘 돌파하는 첫봉이 떴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국항공우주 쪽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뭐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냐 하면 우주항공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방산 플러스. 요즘은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안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멈추면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멈추면은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가 조금 묘한데, 저는 LG전자가 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궁금하긴 해요.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좀 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게 이번에 LG전자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다라고 하고 있어서 과거는 전장, 현재는 냉각, 숫자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다올투자증권의 김연미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을 일단은 새로 냈고, 요 N이라고 된 거는 이제 커버를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고이영 IM증권의 애널은 현재 구간 매매하기가 좋은 구간이다. NH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는 붉은 질주의 해다. 그로스 리서치 스마트홈 인프라로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제일 의미가 있나요? 한번 보면 CES 2026 관련돼 가지고 LG전자는 2002년에 인적 분할로 설립이 돼서 코스피로 상장이 일단은 되었는데, 생활 가전 영상기기 전장 부품 이쪽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전장이었어요. 그렇죠? 전장이었는데 향후에 북미라든지 멕시코 내 제품 생산을 늘려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금 관세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북미 이쪽에 또 조약이 하나가 있어서 관세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상은 잘 받아요. 상은 CES 2026에서 2개를 포함 총 18개의 혁신상을 휩쓸면서 가정용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3단계 핵심 인프라 경쟁력을 입증을 했는데 잘 팔 수 있냐가 문제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요즘 LG가 구독을 많이 하는데 저는 LG가 구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거든. 왜 LG가 구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왜 긍정적이지 않느냐. 구독까지 해? 난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 회사는 무슨 구독까지 해?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쵸?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로봇은 가격이 비싸잖아. 로봇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구독이 뭐냐고요? 구독은 이거죠. LG전자 구독 페스티벌 이런 거 하지 않나? 이런 거 지금 하잖아요. LG전자 광고 아닙니다. LG전자 라이프 쇼핑 대축제 LG전자 구독 이라고 하면서 요 들어가 보면 구독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가정 구독 이런 거 보면 지금 보면 뭐 정수기는 400원, 정수기는 많으니까. 근데 정수기 뿐만 아니고 PC는 31,000원, 렌탈, 그쵸, 렌탈. 세탁기는 얼마? 세탁기는 22,000원,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은 36,000원, 에어컨은 구독이 25,000원, 냉장고는 LG 디오스 AI 오브제 컬렉션 81,000원, TV는 59,000원, 벽걸이 TV OLED죠. 공기청정기는 58,000원, 월 식기세척기는 43,000원, 워시타워는 79,000원. 이 세탁기 아닌가요? 좀 다른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의류 건조기는 3만원, 스타일러는 45,000원. 렌탈. 이런 걸 합니다, 요즘. 그쵸? 근데 렌탈이라고 안 부르고 구독이라고 부르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구독이 더 낫나? 느낌이 구독이 더 나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로봇도 구독을 나중엔 해야 될 거니까. 맞죠? 로봇이 나오면 1,000만원 막 이렇게 할 건데, 이걸 그냥 할 수는 없고 구독을 써야 되겠죠? 사람 하나 쓴다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는 부품으로부터 완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로봇 풀스택이라는 라인업을 완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돼 가지고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완전히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 뇌, 손발 이렇게 해서 총 18개 분야에서 수상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묘하지만 뭐가 좀 묘하냐 하면은 LG전자는 주가가 안 밀리죠. 실적이 개판은 아니고 실적이 엉망인데 주가가 밀리지를 않아. 그렇죠? 주가가 좀 밀리지를 않고 있고, 지금은 추세를 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실적 이슈 때문에 지금 한번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지금 요 모양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윗꼬리 달았는 건 부담스럽진 않고, 중요한 건 가격이 어디서 움직이느냐가 중요해요. 가격이 어디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꼬리 안에서 가격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보인다 하시면 체크. 꼬리 안에서 가격이 계속 움직이죠.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상방으로 방향은 일단 잡아놔 놓고, 여기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이게 지금 중간에서 턴은 하긴 했단 말이지.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근데 추세는 일단 넘었으니까 가장 쉽게 하는 건 아예 여기까지 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여기까지 넘어서면은 가격이 102,500원 정도가 되는데, 아예 아싸리 이거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관심은 일단 가지고 계속 보세요. 알겠다. 확인. 관심은 계속 가지고 보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으로 옵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이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죠. 이게 지금
요게 저점이야. 최종 이탈가는 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고 여기 지금 패턴인가요? 패턴인데 고점이 계속 떨어지는 패턴이 만들어지고는 있거든요. 추세라고 하기보다는 패턴인데 패턴 돌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금은 가도 거의 박스 정도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사기가 조금 애매해. 조금 애매한데 요즘 조선주가 조금 조용하긴 한데요. 조선주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볼까요? 조선주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중공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열심히 싸운다라는 뜻은 뭔가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주들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야.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지만 여기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남채민 애널리스트는 방산 덕후 5개가 쉼없이 가동되는 날을 기다리며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물론 이 낮춘 목표 주가가 IM증권의 목표 주가보다는 높습니다만은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부담이 든다는 거죠.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나쁜 얘기는 듣기는 싫은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자, 목표 주가는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표 주가를 2점 정도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2점 정도 하향 조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업의 두 번째 픽이고 지금 목표 주가는 적정 기업 가치가 지금 74조 정도가 되는데 유통주식수로 나누어서 일단 계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유통주식수를 계산할 때 합병 신주 1619만 주를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일단 됐고 이렇게 일단은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듣기만 하다가 인사가 늦었다고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열심히 들으면 또 돈이 되니까 그래도 인사는 해주시면 좋은데 늦게라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루비님 사업부 모두가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HD 현대미포 합병을 반영을 해서 일단 계산을 했을 때도 실제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온 FPU 준공 시기가 2027년 2분기에 일단 있고요. 멕시코하고 카타르의 공정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는 효과로 해양 매출 회복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도 일단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직 수주한 건 아닙니다만은 15억 달러 공사를 한 건 수주한다고 일단 가정을 이 정도는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가정도 일단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쪽이 조금은 너무 조용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시장에 제대로 반영은 되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반영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하여튼 정도 뭐 수준인 걸로 보여요. 그렇죠? 시장 안에 분위기가. 그래서 조선주들이 대부분 좀 조정인데 조선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조정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HD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단기로 좀 밀려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공략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다 하시면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조선주는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SK스퀘어 오늘 올라갑니다. 이거는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으로 지금 30만원부터 계속 끌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계속 끌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하나오션 뭐 이런 애들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오늘 시장이 밀리니까 가는 건가요? LNF 일단 있고 HD 현대건설기계, 한국항공우주는 안전바지 다 챙기셨죠? 네, 챙기셔야 돼. 이게 종목이 지금 약간 좀 기분 좋다가 자꾸 이렇게 기분 좋다가 뭐예요? 갑자기 이런 거 하죠. 그쵸? 이 종목은 기분이 되게 기분이 이렇게 좋다가 야 이제 가는구나 라고 하다가 자꾸 이런 거 하죠. 그죠? 자꾸 그래. 얘 자꾸 요즘 얘가 좀 이상해졌어. 그리고 여기서도 딱 보면 야 이제 드디어 돌파해서 가는구나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뭐해?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안에서 좀 묘한 거는 HBM 안에 얘둘이가 이제 경쟁자죠.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경쟁자인데 둘 다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하나비전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 종목 잡고 타이밍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나머지는 오늘 서원 좀 올라가고 있고, 키움 중 미국 금융주들이 난리가 났죠. 투자도 해야 될 때도 많이 생겼고 베네수엘라에, 그쵸? 그래서 좀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난리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되고 있고, KC 잠깐 보이고, 시텍 좀 보이고, 뭐 그렇네요. DI 좀 보이고, 마린엔진도 패턴으로 가죠. 고점 돌파에 실패했잖아. 이전에 저점 살짝 이탈했는 거 보이죠? 보이시면 체크. 여기 살짝 저점 이탈했잖아요. 살짝만 이탈해도 이탈했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점도 뭐 하고 있어? 고점도 낮아졌죠? 아직까지 뭐 깨진 건 아닌데 뭐 이번에 또 반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탄다. 그렇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HJ 좀 됐고, 자,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은 성우가 오늘 상한가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린광학, 오호, 이거 보래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더 아니면 뭐긴 한데 00158 오지공. 자, 그린광학 오늘 18% 정도 오릅니다. 렌즈 가공 연마 코팅 정렬 전자 제어 광학 전공정을 내재화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초정밀 광학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광학 전문 업체고요. 주요 제품은 초정밀 광학 시스템으로 방산, 유도무기, 링 레이저, 자이로스코프, 레이저, 대공무기 등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은 OLED 제조 공정 장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OLED는 디스플레이만 하죠. TV는 LG 디스플레이, 다른 가전은 모르겠고 TV는 LG 디스플레이. 그렇습니다. 세라믹 소재 중에 하나인 NS 항화아연 국산화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다.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대표 소재 아이언돔 미사일용 핵심 광학 소재, 그렇죠?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돌고 있는데 욕심을 내봐요. 욕심을 한번 내봐요. 이거 일단은 개별로는 일단 먼저 하셔도 되고, 그린광 개별 공략은 가능하고요. 기타일가는 오늘 저점. 근데 이렇게 신규 공략하는 종목군들은 되면은 되게 좋고 안 되면 좀 아파요. 알겠다 확인. 신규 공략 종목 턴할 때 사는 거는 되면은 되게 좋고 안 되면 좀 아파요. 안 되면 좀 아프니까 기억을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섭지? 그렇게 하시고, 그린광학은 체크하시고요. 그린광학 체크. 무서우면 뭐 2분할로 보셔도 되고, 어허, 두산 테스나 다 감았네요. 유진 테크도 거의 다 감고 있고. 더 볼까요? 시장 땡기는 중. 코스피가 낫네요. 코스닥보다는. 참고하시고. 다시 감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삼성전자 D램용 웨이퍼 테스트 YC고, 어드반 테스트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YC가 6세대까지 대응 가능한 HBM용 검사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11%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좋네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YC. 이거는 어제 좀 그랬는데, 이거 그냥, 사실 약간 좀 다모음이긴 한데. 이탈가는 15,500원? 참고하시고. 창문 잠깐만 열까요? 자, 채팅창에 YC 치시고, YC는 개별로 그렇게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머큐리, BTMX 있고, 나무가는 오늘 도지, 테라비도 한번 멈췄다가 가면은 멈출려나요? 멈출 자리는 지났는데 나쁘지 않고요. 이지스도 올라오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다시 조금씩은 반등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대부분 다시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박스, 피치로셀, 이거는 800원짜리 거 됐고, D&D 파마텍 돌파 시도네요. 오늘 LOT 백큐, LOT 백큐 돌았네요. N자로 돕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고, 보통은 이렇게 도지가 뜨는 걸 멈췄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오늘 이걸 다 이렇게 돌리네, 종목들이. 이거는 내용을 한번 보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매물 확 받다가 오늘 다시 매수에 확 들어옵니다. 들었다 하시면 체크. 그래서 어제 음봉을 감싸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좀 의미가 있어요. LOT 백큐면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개별로 봐야 되겠네. 조성 엔지니어링도 돌고 있고요. 반도체가 다 다시 돕니다. 이거 오늘 윗꼬리만 이까지만 안 달면 되긴 한데, 우리 회원분들 오늘 오후에 종목 조금은 바꿔야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오케이, 알겠다 하긴. 지금 뭐 장중에 변동이 좀 커가지고 미리 잡기엔 좀 애매하고, 종목들 미리 잡기엔 좀 지키든지 아니면 내일 오전이 되든지, 오후까지 지키든지 내일 오전이 되든지 뭐 그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 단가를 올리겠다. 그럼 사실 출하 물량은 거의 맥스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장비가 더 필요해?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좀 합니다. LOT 백큐엄은 체크를 하시고, 이거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참고는 해두시고. 근데 오늘 처음 신기한 건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 땡땡님 갔다 오시고 하나비전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거 조금 묘하죠, 그렇죠? 하나비전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묘하긴 합니다. 묘하긴 하고요. 풍선 돌았다. 풍산 도는 중. 풍산 사봐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하셔도 좋아. 알겠다 체크. 저 풍산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고요. 이탈가 이렇게 한번 낮췄다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풍산 내용 한번 봐드릴게. 오, 재밌다. 언제부터야? 제가 왜 재밌다 그러냐 하면 내용을 한번 보니까, 풍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다. 의견이 안 좋다. 지금 보면은 풍산에 1월 6일 날도 리포트가 일단 떴는데, DB의 안회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그렇죠? 보입니까? 목표 주가를 낮췄어.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구리값이 오른다, 풍산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표 주가 일단 좀 낮추는 모습을 일단 있었고, 김현태 BN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께서는 보합, 최용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목표주가 낮췄네요. 목표주가 한번 낮춰주시고, 삼성증권에서도 목표주가를 낮췄어요. 13만 5천원입니다. 목표주가가. 그렇죠? 그 다음에 박현욱 애널리스트도 목표주가를 14만 2천원까지 낮췄고, 그 이전에 11월 달도 계속 목표주가를 낮췄고, 목표주가 두 번이나 낮췄네. 삼성증권에서는 이전에 11월 3일 날, 그쵸, 15만 1천원으로 한번 낮췄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 11월 24일 날 5천원을 낮. 그러면 기관들은 이 종목을 살까요, 팔까요? 맞춰봐. 기관들이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추고 있으니까 기관들은 이 종목을 살까요, 팔까요? 사실은 이거 주식을 하실 때 뉴스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팔아야 되겠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 김광민 님께서 와이프하고 어디 가다가 와이프가 그거 뭐야? 맛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맛없어. 그러면서 맛없으면 그냥 버려. 아니야, 내가 그냥 먹으면 돼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잖아. 그러면서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계속 전부 다 안 좋다 그러니까 팔아야 될 것인데요, 팔아야 될 것인데 사고 있다? 그래서 사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다? 이런 것들 수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좀 수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것들 좀 수상하다. 느낌 왔다 하시면 체크.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막 분석을 할 때 딱 보통 이 뉴스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판단을 만약에 하잖아요. 판단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수급까지 봐주는 게 좋아. 알겠다 하시면 하기. 수급까지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 항상 분석을 하실 때는 수급까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아까 했던 종목들 중에서 안전마진 바로 왔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문자는 보내드릴 테니까 안전마진 오신 분들 체크하시고. 오래 걸렸지만 수익 중이라고. 못 떨어집니다. 못 떨어집니다. 그렇게 일단 가고, 그 반도체를 다시 뭐 어떻게 생각을 더 비중을 늘릴지 말지는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오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비님 잘 하셨고 알겠다 하시면 체크, 알겠다 라고 하시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봅시다. 계속 잘 봅시다. 사람 잘 보고, 이전에 돌파했다가 깨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라 좀 힘이 일단 약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한 번 더 갔다 올까? KT 반등, 방산이 너무 막 좀 싸운다. 그쵸? 그만 싸웠으면 좋겠는. 금호전기 상한가 700원짜리 금호전기가 상한가 손. LNF도 시총이 그쵸? 적은 종목은 아닌.
넘으면 알겠다 확인. 넘으면 합시다. 저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 통신 관련돼서도 RFH, RC도 열심히 가고 있고요. 열심히 가는 중이고, 주성도 열심히 좀 움직이고 멈추고 있고. 하여튼 수급으로 조금 묘한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수급으로 항상 뭘 좀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초보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초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결국은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좋으면은 사람들이 사겠죠. 근데 사람들이 사는 게 개인들만 사는 게 아니야. 누구도 사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겠죠. 자기들의 분석을 해보고. 그럼 모이면은 뭐가 돼? 상방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숟가락을 탁탁 닦아서 탁 얹으면 되는 거야. 근데 걔들이 인 줄 알았는데 빠져나간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도 빠져나오면 돼. 근데 이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해지면 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되고, 추세 이탈했네요. 지금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데, 패턴으로 갈 수도 있죠, 여기. 근데 61.8% 지점이니까 전고점까지 볼 수 있겠네. 코드 번호 484870 870. 딱 누르면 방산용, 이것도 방산이네요. 그렇죠? MMC 솔루션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인데, 이것도 관심 종목 넣으세요. 다시 알겠다 체크. 무기체계 구동장치 부품 생산기업, 안정적인 수주장고 기반 실적 성장과 해외 밴드 확장으로 상징성이 부각되려. 방산이 은근히 좀 움직인다. 그렇죠? 방산이 은근히 움직인다. 관련돼서는 지금 영민님이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30분에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확인. 11시 30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머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방 중이거든요. 공방 중인데 그래도 오늘장 머사지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좋은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장 머사지 하는 시간 중에는 제가 따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관련된 링크는 위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11시 30분 넘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신 게 좋아. 채팅창에 카카오뱅크 한번 치시고, 카카오뱅크는 다른 은행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점은 뭐가 있냐 하면, 좀 다르게 이게 배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시장 안에서 배당 관련된 종목들 오를 때도 좀 많이 소외를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추세가 조금 돌라 그래요. 뭐 이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해서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가격이 다시 그러면 3만원 선 언저리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개별로 그냥 한번 보세요. 알겠다 확인. 개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깔려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은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급하게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종목은 항상 찾아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자꾸 눈을 좀 틔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통 우리가 종목을 사서 좀 힘들어지는 시기 자체가 왜 좀 힘들어지냐 하면, 요건 적어 드릴게. 카카오뱅크 패턴 하다, 장 패턴, 분기 패턴 하다 추세 전환 중지 승하는 걸수도 있고 합니다. 추세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추세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단 진행하시면 되겠고,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노코가 반등 중이야. 제노코 반등 중인데 차트는 길게 봐야지. 이거 항상 그래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볼 때 한 18 같은 18% 정도 올랐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정도 올라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얘는 여기가 저항이고 이거 돌파하면 시작이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여기가 항상 저항이었어. 여기도 저항이었고 여기도 저항이었네.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못하죠. 이걸 아예 넘으면 위에 슈팅이니까 넘고 난 다음에 해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18%가 올랐다 17%가 올랐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 여기서 또 세코닉스가 상승을 하는데, 세코닉스 같은 기업
기업도 분석을 해도 좋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왜 하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해야 돼. 왜 기업 분석을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기업 분석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 있나? 체리님? 응? 왜 기업 분석을 할까요? 우리는 왜 기업 분석을 할까요? 수익 내기 위해서 좋은 기업이 수익 날 것 같은 거. 좋은 기업이 왜 수익이 날까요? 그쵸? 수익 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좋은 기업은 왜 수익이 날까요? 왜 수익이 날까요? 상폐될까봐? 샀는데 상폐될까봐. 그것도 말이 망하지 않을 걸 찾느라고. 망하지 않을 걸 찾느라고 더 좋고, 유식해 보이려고. 전문가 보이기 위해서 좀 유식하게 보이고 싶다. 시장이 좋아하니까요. 시장이 누군데? 배당? 배당은 분석을 하다 보면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망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있잖아요. 저 얘기가 되게 좋은데 체리님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업 분석을 하잖아요.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게 이제 트레이딩에서 기업 분석, 알겠다 하긴, 트레이딩에서 기업 분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 분석도 투자용 기업 분석이 있고요, 투자용 기업 분석이 있고, 트레이딩용 기업 분석이 있는데, 오케이? 자, 지금 답변 쓰신 분들은 요거 잘 듣고 이제부터 수익 내봅시다. 알겠다 확인. 트레이딩용 기업 분석이 있고 투자용 기업 분석이 있는데요, 투자용 기업 분석은 일단 빼고, 트레이딩 마인드에서 기업 분석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떤 종목, 사람들이 이건 매수할 수 있겠다, 내가 매수하고 싶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우리가 찾는 거야. 저평가이든 고평가이든 사람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사실은 사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를 하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좋은 기업이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좋은 기업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니까,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해가시는 분들, 망하지 않을 걸 찾으려고, 이거는 사실은 투자 관점이고, 상폐될까봐 이것도 투자 관점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신제품을 이제 만들었어. 그래, 국산화를 했어. 이제 이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종목을 사람들이 사잖아요. 수익이 뭐야?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맞죠? 이 회사가 지금 개판이었는데 CEO가 요번에 새로 오시는데, 이 CEO가 예전에 다른 회사를 살린 적이 있는 그런 강력한 CEO야.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수익이 날 것 같죠? 회사가 살아나면서. 실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거하고 수익이 날 것 같다,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이 종목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야. 답 나왔나요? 알겠다 하시면 체크.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태호님 감사드리고.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여기가. 체리님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합시다. 알겠다 확인. 체리님 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매수를 많이 들어올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매수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투자 주체 중에 외국인 있고 기관 있고 개인이 있고 있는데, 누가 돈이 최고 많아? 누가 돈이 최고? 개인. 외국인은 사실은 글로벌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건 맞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고 유럽에 투자하고 중국에 투자하고 일본에 투자하고 한국에 투자하고 인도에 투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해서 매수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이죠. 기업 분석을 해서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은 외국인하고 기관들밖에 없어. 그럼 개인은 뭔데요? 개인은 보통 카드라에 매수해. 진짜 실적이 매수를 하지 않고 카드라에 매수해. 야, 이게 좋다 카던데? 야, 이게 요번에 뭐가 해서, 야, 이거 카던데? 야, 여기 지금 요번에, 야, 니 들어봤나? 그럼 누가 이거 카던데? 야, 이거 실적 되게 좋아진다 카던데? 이걸로 보통은 개인들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외국이나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기업 분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면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가라고 하면 이건 아닌 거지. 그러면 이거 아닌 종목은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느낌 왔나요? 느낌 오신 분들 체크. 그러면 이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목적 자체가 뭔지를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그냥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기업이면 뭐 하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잘생겼는데 왜 얘는 여자친구가 없을까? 왜 없냐 하면은 학교하고 집만 다니는데 공대거든. 학교하고 집만 다니는데 공대야. 우리 애는 음악하는 애인데 진짜 이쁘고 애가 성격도 좋고 그런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왜 없기는 계속 연습만 하다 보니까 연습실에서 계속 남자를 만날 일이 있어야지. 만나봤자 교수님인데 왜 없을까? 왜 없기는 거기에 없으니까. 이 기업은 기업이 정말 좋은데 이 기업은 왜 안 갈까? 왜 안 가기는 기관하고 외국인은 살 수 없는 종목이니까. 느낌이 안 나요? 왜 그래? 기관하고 외국인 살 수가 없어. 뭐 시총이 낮든 아니면 기업의 캐파가 작든 거래량이 작든 뭔가 이유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 살 수 없는 기업인데 기업 실적하면 좋은 거야. 그러면 이 기업이 가? 못 가? 못 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들들 나중에 우리 목고지 이런 거 갈 때 그런 아들 그런 딸 있는 사람들 따로 만나야겠다. 애들까지 포함해서. 이러면서 느낌이 안 나요? 이걸 세코닉스는 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어. 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정보가 어디 있는지는 아니까. 근데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상폐되지 않을, 이건 진짜 중요해. 투자 마인드에서 망하지 않고 만 두째치고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 요즘 그런 종목이 있나? 요즘 그런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좋네요. 제가 옛날 책 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방금 얘기했는 건 트레이딩용이야? 알겠다, 확인. 방금 얘기했는 건 트레이딩용이고 여기 자료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안 꽂아놨구나. 자료 하나만 꽂고 어디 간 거 아니고 자료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외장 하드에다가 꽂아주는 게 필요하죠. 한번 꽂아보고 다시 가보자. 짠!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맥이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방 앗소리 들리나? 맥이 매운탕 같이 먹는 맥이야. 글쓰기 여기 있으려나? 성강통 중국주식 신문기고 주식 기본 여기 있나? 소책자에 보면 이거 마인드를 잘 잡으라 그랬죠. 마인드. 이 책 그 소책자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책 쓴 걸로 그냥 보여드릴게. 알겠다, 확인. 책자를 쓴 걸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 자, 체리님 잘 보세요. 체리님 잘. 어떤 종목을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어떻게 되면 이걸로 여기서 잡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박이죠. 예전에 책 쓴 거에 있어요. 책을 팔 생각은 없고, 혹시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제가 지금 책을 한 3권 정도 썼잖아요. 올해는 쓸 수 있을까? 공기 좋은 이곳에서 쓸 수 있을까? 지금 도서를 보면은 책이 있는데, 요 책 있죠? 주식 투자 오늘부터 일을. 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확인, 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 투자하시려고 마인드를 잡고 계시면, 투자하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뭐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요 책에 보면 소책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소책자 제일 끝에 소책자가 하나가 있거든. 소책자. 원래 그거 책자 내용은 이걸 원래 안 쓰려고 했던 걸 갖다가 출판사에서 갑자기 써달라고 해서 썼는데, 출판사에서 갑자기 써달라고 해서 쓴 거. 요거요. 요거 안 읽어보신 분들 요거는 한 번씩 다 읽어봐요. 알겠다, 확인.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책 선물 줄 때 뜯지도 않았다고? 저게 엄청 중요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쪽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원래 안 쓰려고 하다가 출판사에서 에이 더 있잖아요, 좀 써봐. 대표님 좀 써봐요, 작가님 좀 써봐 해서 쓴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예전에 SK하이닉스를 4,000원에 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거의 제가 했던 거예요. 주식을 대부분 다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 안 망할 기업들을 찾으려 그러면 주가가 진짜로 많이 밀려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알겠다, 확인. 주가가 최대한 많이 밀린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최대한 많이 밀린 종목은 어떤 종목일 것 같아? 종목이 최대한 많이 밀린 거.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어느 수준으로 가야 돼? 최대한 많이 밀렸다라고 하면은 어느 수준까지 밀리면은 최대한 밀려야 돼.
요즘은 이게 별로 없는데 99% 밀려야 돼. 감자 해버리면 돼. 감자. 종목이 잘 안 나와. 종목이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대박이야. 감자를 한다는 건 자본이 이제 잠식이 돼서 회사가 이제 뒤집어지는 수준까지 간 거지. 상패를 할 수도 있고 감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게 상패 수준인 거지. 그럼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잖아. 근데 그들 기업들 중에 안 망할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다 확인. 그래서 제가 도래를 연배를 할 수가 있다고. 화이팅! 새뱅이님.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안 망할 기업은. 체리님, 오케이? 알겠다 하기. 안 망할 기업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현대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 우리나라의 대마불사라는 말이 1997년 IMF 이전까지는 대기업은 시련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로 많이 쓰이긴 했는데, 요즘은 내용은 좀 달라. 뭐가 다르냐? 이거는 제가 책을 써서 원고를 준 거고, 그럼 거기서 다시 편집을 하니까. 강준혁한테는 오만 개 다 했어. 다 뽑아가.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투자하시려는 걸로 뽑아가시고, 트레이딩 하시려는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려는 걸로 다 뽑아가시고, 이런 것도 다 뽑아. 이거는 실제 금강린님하고는 몇 개 했죠. 그쵸? 강린님 기억난다 하시면 체크 몇 개 했죠. 우리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 그것도 이걸로 했었고 몇 개 했었어. 우리 예전에 해운주도 이걸로 했었고 자, 그러나 실제로는 다시 살아나는 기업이 좀 많다. 만약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다면 회사의 주가는 어디까지 밀릴까요? 주가가 최악으로 간다. 그렇죠? 그 SK하이닉스가 얼마 막 이렇게 갔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회사의 자본은 전액 잠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다.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연속 50% 이상의 자본 잠식이 발생이 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고들 기업들 중에서 첫 번째는 뭘 분석을 하냐 하면 이게 이자 때문에 그런 건가? 뭔가 하나, 사실은 두산도 그랬죠. 예전에 두산 밖에 사고 난 다음에 회사가 완전히 망하려고 그랬거든. 다 살린 거잖아. 그것도. 그쵸. 그럼 삼자비중 유중을 해가지고 하는 회사들 찾아가지고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얼마야? 125원이야. 하이닉스가 125원이야. 125원이야. 거의 좀 69%. 아까 99% 하락이라 그랬는데 좀 69% 하락입니다. 근데 요들 기업들이 이제 살아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일단 보이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많았거든. 요즘은 많지는 않은데 나오면은 무조건 봐야 돼. 고들 기업들 가지고 하는 거야. 체리님 알겠다 확인. 그들 기업들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산다 그러면 전부 다 주변에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 기업들 가지고 하는 거야. 예전에 제가 카드 사태일 때 샀던 게 LG카드 감자하고 샀던 게 LG카드 기억납니까? 카드 대란 일어나고 IMF 지나고 난 다음에 대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샀던 게 LG카드 했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감자하고 샀는데 또 감자하는 바람에 열받아서 한 번 더. 그래, 현대건설도 그랬었고, 완전히 바닥이야. 다 보여줄까요? 그런 것들 가지고 안 망할 기업을 찾는 거라. 안 망할 기업을 찾는 건 아예 그 수준까지 빠진 기업들 중에 안 망할 기업을 찾아서 안 망하면 대박이 나는 거라고. 알겠다 확인.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 기업 분석을 할 때도 목적성에 따라서 하셔야 돼. 목적성에 따라서. 이 기업 가지고 뭐 할 건데? 에 따라서 목적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하도 왔다 갔다 했더니 그렇죠? 됐나요? 다 생각나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작은 기업들보다는 큰 기업이어야 돼. 그거 할 때도. 오케이 알겠다 확인. 이거 망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 망하면은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보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돈이야.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돈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글어스 대표는 맨날 구글어스 맨날 펴. 우리 예전에 해운주 할 때도 그랬죠. 해운주 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한진해운이 국적선사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섬이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 이렇게 간단 말이지.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에 뭐가 있어요? 해군 기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미사일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태워서 가야 되겠지.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하기. 미사일 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면 해외에서 군사 무기들 가지고 오면은 군사 무기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될 거잖아. 올 때 중국이 싸니까 중국 배에다가 우리나라 미사일 실어가지고 올 수 있어 뭐다?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나라가 원래 한진해운이 국적선사였는데 한진해운이 망해서 근데 중국 배가 좀 싼데? 야 우리나라 천모하고 이거 좀 실어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배달해야 되는데 중국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배달할 수 있나? 이거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있어야 되지. 우리나라 국적선사 중에서 제대로 된 회사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전에 STX도 한 거죠. 기억난다 하시면 체크. 또 많이 먹었죠. 유튜브 보면은. 근데 결국은 팔기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마인드를 만약에 체리님이 그걸 하시려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야 된다. 체리님 오케이? 알겠다 확인. 그렇게 가려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야 된다고. 아예 그쪽으로. 안 망할 기업들 중에 대박날 기업들을 찾겠다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미국 가서도 찾고 프랑스에서도 찾고. 오케이? 알겠다 확인. 요즘 유럽에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 수 있어. 박살이 난 기업. 이게 고점 대비 50% 밀린 걸로 안 돼. 그런 기업, 그런 거 찾을 때는. 그러면서 뭐도 읽어봐? 존 네프 책도 좀 읽어보고. 존 네프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안 망해서 계속 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돈 번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펀드 매니저인데 존 네프 이 사람 읽어봐. 읽어보면서 뭐를 한번 생각을 해보냐 하면,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느낌은 안 왔어. 이 사람 책이 그렇게 느낌은, 그냥 읽어는 봤는데 느낌은 안 왔는데, 존 네프 책들도 많아요.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이런 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알겠다 확인. 가치 투자에 관심 있으면 존 네프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럼 또 달라질 거야. 그럼 지금 테슬라? 사면 안 돼. 그분들은 또 그 마인드는 아니야. 그분들은 또 그 마인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캔고아 갑니다. 캔고아 돌파했네요. 캔고아 다시 한번 돌파. 캔고아 같은 종목은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자꾸 제가 트레이딩하고 자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들 독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다 하시면 하기. 여러분들 중에서 독특하게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분들은 HMM, STX가 아니고 HMM, 죄송합니다. 그쵸? 오셔가지고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십시오. 책도 읽어보시고 연구를 해봐. 답은 다 나와 있어. 답은 저한테 있습니다. 답은 저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개인 유튜브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 개인 유튜브도 있는데요. 제 개인 유튜브는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지금 있는 기업들 보니까 많이 없다. 캠시스 재무 개선을 위한 대규모 무상 감자 한번 있었고, 그쵸? 있었고, 그 다음 지슨 자사주 소각 감자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이런 거 있는데, 회사가 작으면 이거 안 돼. 회사가 작으면 안 돼. 회사가 작으면 안 돼. 알겠다 하시면 체크. 이것도 회사가 작으면 안 돼. 회사가 탐이 나야 돼. 그래서 3자 배정이 들어오든 국가가 살리든 그렇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건 회사가 이익이 난다는 뜻이니까. 그쵸? 회사가 이익이 난다는 뜻이니까. 작은 회사는 안 돼.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안 된다. 한번 읽어보고, 그것도 충분히 뭐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제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 끝에, 딴 건 안 읽어도 제일 끝에 그건 한 번씩 읽어봐요. 알겠다 확인. 그거 말고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게 있어. 몇 가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 물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종목이 있으면 드리겠죠.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번씩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또 하다가 보니까 루미르 돌았는데 패턴 돌파했네요. 단타입니다. 단타. 이거 다 알겠다 확인. 꺾이면 나와야 돼. 하다 꺾이면 바로 나와야 된다. 하다 꺾이면 바로 나와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자, 종목들이 어떤 게 또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 또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쪽으로 제 유튜브로 넘어오셔도 돼요. 유튜브 보시면 이건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환경 유튜브잖아요. 웃고 있는데요. 웃고 있는데 지금 환경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강준혁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가 두 개가 나오죠. 그쵸? 두 개 나오는데, 그쵸? 강준혁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서 좋아요, 구독, 여기서 구독하시고 라이브 할 때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알겠다 체크. 여기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제 유튜브 구독하고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구독과 알람 설정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사랑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제가 뭐 여러가지 많이 여기서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를 보더라도 우리 월요일도 라이브가 있고요, 화요일도 라이브가 있고, 목요일도 라이브가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은 시상식 때문에 없습니다. 알겠다 확인. 이번 주 목요일은 연간 베스트 시상식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라이브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 할게요.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 좀 더 구독해 주셔요. 제발.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수익 나는 방법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또 한번 볼까요? 무슨 종목이 또 있는가? 종목 볼 때 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보도록 합시다. 시총 상위 종목부터 다시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에서 종목을 보게 되면 거래소부터 봐야겠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한국항공우주 얘만 세게 간다. 안전마진 챙기고 그대로 변한 거 없고요. HD 현대중공업 이거는 아직은 패턴입니다. 애매하다. 한미발
반도체는 드디어 30 수익 돌파 축하드리고, 네이버도 6% 수익 돌파 축하드리고, 현대글로비스, 그쵸? 현대로템, 현대글로비스 죽은 거 아니다? 죽은 거 아니고, 현대로템은 올라오는 중. 이게 방산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방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확장일까 박스일까 조금 고민되죠. 현대로템은 올라오면 여기가 저항입니다. 참고하시고 전략 잡으십시오. 현대로템은 적어드릴게. 현대로템은 얼마가 22만원, 22만원 저항이 강하다. 참고하시고 전략 잡으십시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보세요. 22만원 선 돌파 못하면 박스로 갑니다. 좀 줄였다 다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잘 가고 있고요. 대장이죠. 대장 잘 잡았다. 두산바켓,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은 아직은 패턴.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3% 오르고 5% 오르고 하는 거에 현혹되면 안 돼. 거기에 현혹이 되면, 지모님 잘하셨고, 자, 거기에 현혹이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자꾸 전체 흐름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체 흐름을.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전체 흐름이라고 치시고 자꾸 흐름을 보시려고 노력을 해야 답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방산도 시장이 잘 알려진 방산주들도 뭐 가긴 한데 그렇게 세지는 않다. 숨어있는 애들이 잘 가더라. 숨어있는 애들이 잘 가더라.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래서 보시려면 차라리 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MMC 솔루션. 방산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얘를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방산 없으신 분들은 MMC 솔루션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개별로 잡아 드릴게요. 근데 이탈가가 좀 밑에 있다요. 127,400원 7,400원 이탈가 결국 반응. 목표는 이거 60 몇 프로 지금 반등이라서 22만원 타겟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하나 떠드릴게. 방산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 이탈가가 밑에 있다. 불안하죠.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을. 이 종목 게임은 얼마 게임을 할 거냐 하면 이탈가가 150만원. 실패하면 150만원 잃고 게임 끝내자. 이기면은 모르겠고 얼마까지 수익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은 150만원 잃고 게임을 끝내봅시다 라고 하면 이탈가가 112만 7천원이죠. 2만 7천원 정도 해서 확인하면은 800만원까지 할 수 있죠. 저는 대표님 150만원 너무 센데요. 저는 30만원만. 그럼 160만원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탈하면 30만원 잃고 게임 끝나는 거야. 대표님 저는 60만원까지. 그러면 322만 7,680원. 이 21주 살 수 있죠. 대표님 저는 3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1637만 931원치 사면 되고 매수 가능 주수는 104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트레이딩 스킬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주가가 밀리면 사람들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해요. 맞나요? 그렇다 하시면 체크. 아 이거 뭐 미리 잡고 가라고. 이 종목 잘못되면 얼마, 이 종목이 잘못되면 얼마 정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잡고 합니다. 물이 없네. 물 한 잔만 가지고 올게. 잠깐만요. 자, 방금 얘기했는 것도 다 이해가시죠? 알겠다 하시면 확인. 자, 여러분들 종목 공략할 때 얼마치 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치 사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 못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양 좋아요. 모양은 좋아. 정고주까지 못 가면 좀 그렇지. 밑에서 턴하는 모습은 참 좋다. 님 들었다 하시면 확인. 아, 혈액검 사고 오셨구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장중 공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공방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 이제 와우넷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창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채팅창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 강준혁 검색을 하시면 오늘 장중에 방송 계속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준혁 검색을 하셔서 강준영 여기 누르시면 여기 들어와서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들 많이 잡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2026년도가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막상 이제 반도체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수익 나기가 조금 힘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적 뭐 사지 이 부분은 계속 제 개인 채널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에 강준혁 검색하셔서 바로 넘어오십시오.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